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고대 한일 간의 역사문화 교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대마도에 대해서는 익히 아실 텐데요. 혹시 이끼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본 이끼섬의 역사와 문화라는 책을 내신 분을 모셨는데요. 아마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하대학교 복희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내셨다고 알고 있어요. 박물관 이름이 우리결의 박물관이잖아요. 예. 그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조를 해서 이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박물관만의 어떤 특징이라면 다른 박물관하고 다른 우리 박물관에 오면 이런 걸 알 수 있다. 뭐 그걸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국립박물관이 아니라 우리결의 박물관. 예. 그래서 그 결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예. 나는 그 우리의 그 어떤 정통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쓴 말이고 거기에 맞춰서 유물이라든지 우리 역사를 소개하고 전시하는 유물 등등을 그 컨셉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그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국경사 같은 것들이거든요. 예. 역사 연구를 하려면 먼저 국경이라는 것이 이제 정해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규명해 나가야 되는데 전체 우리나라 역사를 통사적으로 볼 때 가장 잘못돼 있는 것이 국경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국경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경사실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나라 이름은 어떻게 됐나, 또 애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어떤 게 있었나, 국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등등 이런 그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 예. 그걸 좀 만들어 놨고요. 이제 뭐 다른 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그 박물관에서 많은 것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좀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이제 살펴볼 얘기가 이끼섬에 관한 건데 이게 일본 역사하고 이제 관련이 깊고 또 우리 역사하고도 관련이 깊은 곳인데 이 이끼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예. 고조선을 공부하러 간 겁니다. 고조선을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고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많이 봤고 또 고고학적으로 유물과 이런 것도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그러면은 고조선이 기원전 3, 4세기경에 무너져 갔는데 예. 그 무너진 고조선들을 어떻게 사방으로 흩어졌을까? 대개 어떤 나라가 문화가 무너지거나 나라가 무너지면은 그 자리에다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그 문 안에서 다 잡히거나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흩어진다고요. 예. 흩어져서 뭐 서쪽 같은 경우는 연구신들이 많죠. 뭐 흉노다, 훈유다, 뭐 이런 훈족이다 이런 연구신 분도 있고, 예. 뭐 저쪽으로 뭐 북만주 쪽으로 올라가면은 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역사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한국 밖에는 남쪽에는 뭐가 없을까 하는 과정을 찾아보는데 예. 그쪽에서 일본 큐슈 이런 쪽에서 우리 고조선 후기 문화와 비슷한 양상들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어떤 현상들인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큐슈 쪽을 이제 조금 답사하다가 이키섬이라는 섬을 알게 됐죠. 예. 그런데 그 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기는 뭐가 있나 하고 몇 번 큐즈를 갔다가 몇 번 어느 말미에 거기를 그 오후 배를 타고 갔다가 하루 저녁을 자고 예. 이튿날 나온 거죠. 이튿날 다시 학가다로 이제 왔는데 하루 저녁을 묵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키섬 주민들이랑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지 않은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예. 생각지 않은 많은 것들이 보여서 이거 이키섬이라는 섬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큐슈에 있는 게 어쩌면 이키섬도 있을 것도 같고 예.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부산에서 대마도로 이키섬으로 학가다로 이어지는 그런 루트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에 오면은 요 이키섬을 한번 자세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주로 이제 책에 읽어보니까 주로 이제 다니실 때 예. 부산에서 이제 백길을 이용해서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예. 그 여러 차례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백길을 타고 다녀보신 그 지금 대한해협이라든지 현해탄 그 부분에 이제 그 바다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일본 갈 때는 한 3번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이키섬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리고 그 사이에 대마도를 사이사이를 다녔어요. 부산에서 대마도 이지하라까지 가는데 파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 당해보셨을 것 같은데 배 이제 저기 그 침몰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마도는 몇 번 갔는데 이키섬을 한 번도 못 갔길래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일본 큐슈로 해서 학가다항에서 이키섬을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2박 3일 갔었어요. 예. 2박 3일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를 올 때 비행기를 탈 게 아니라 이제 해리를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산항에서 대마도를 가서 이지하라항에서 다시 이제 그 이키섬으로는 배를 타고 이런 식으로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여기가 해류가 어떻고 이걸 넘어서는 과정이 어떻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현해탄이라는 말을 예. 현해탄이라는 말 그전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부산항에서 대마도 대한해협 있잖아요. 그걸 현해탄으로 알았거든요.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대마도에서 학가다항까지 그 사이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현해탄인데 바닷물이 검티티 10% 정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현해탄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 해류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완행리차 천천히 가는 배, 하루 종일 타고 가는 배, 쾌속선 4시간만 가는 배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타고 다녀봤어요. 여러 번 타고 다니면서 고대에 어떻게 이쪽 그 사람들이 교류가 있었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먼저 이제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앞에서도 뭐 잠깐 언뜻 말씀을 하셨지만 왜 우리가 이제 그 이키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얘기를 먼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 이키섬 가서 이제 그 처음에 느낀 거는 이제 그 이키섬 박물관을 갔을 때 이키섬 박물관 갔는데 그 이키섬 박물관에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떻게 이키섬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또 죽고 그런 그거를 갖다가 사람이 파노라마를 쭉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룸이 하나 있어요. 예. 그렇게 그거를 쳐다보고 계속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박물관학 전공도 있거든요. 야, 박물관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작은 그 도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고대 유물이었던 환두대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길래 여기 환두대도가 어떻게 있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 남부 지역에 유물이랑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예. 그래서 이제 박물관의 맨 그 끝에 그 마지막 그 3층 전시실에 가니까 거기 안에 동영상을 틀어줘요. 긴 머리 소녀가 나와가지고 저쪽에서 배를 타고 오는 그 환두대도인가 그걸 차고 오는 어떤 남자들을 맞이하는 예. 그런 장면인데 그 남자들이 돌아가요. 바다를 건너 돌아가는데 그때 그 굉장히 슬퍼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그 영상이 끝나거든요. 예. 가야겐지 임나겐지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이키섬에 왔다가 여기서 무언가를 이뤄놓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연출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여자는 이키섬의 그 본토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관객석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창문에 커튼이 열리는 거예요. 예. 보니까 그 하루노츠츠 유적 있죠. 하루노츠지 유적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박물관을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지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예. 감동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키섬에서 보면은 우리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예. 곳곳에 스며 있었는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키섬 속에는 책은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역 동네 가면은 조금만 이렇게 이제 신사 비슷한 게 있고 그 입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견신라 뭐 이런 유적들 그 표식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는 그 얘기가 이제 굉장히 반갑게 와닿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쳐다보게 됐어요. 이끼섬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끼섬의 어떤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이끼섬으로 가는 길이죠. 네. 예, 그걸 이제 지도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뭐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그 가시는 그 길, 백길을 따라서 뭐 히타카츠로 가서 이즈하라로 가서 대마도에 이끼섬으로 가는 그 루트도 있네요. 네, 예, 있습니다. 요 길은 많이 이용하셨겠네요. 저 길이 이제 주로 이용되는 거죠. 예.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일 먼저 도착할 때가 이제 그 대마도 그 북단이죠. 예. 거기서 이제 서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이지하랑으로 이제 바로 이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지하랑으로 이제 바로 들어갔죠. 예. 이지하랑에서 이제 그 이키섬으로 가는데 100km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회속선으로 2시간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지금은 동력선이 있으니까 금방금방이잖아요. 예. 그런데 동력선이 아니고 그 돛을 달고 다닐 때는 저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 먼 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우리에서는 대마도에서 키타큐슈에서 히로시마를 거쳐가지고 오사카로 들어가는 백길 그때로 넘어가는 거고 예. 그 전에는 이제 바로 이제 이지하라나 아니면 직항으로다가 이키섬으로 이제 도로는 그런데 직전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한 예. 80km, 8, 90km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8, 90km 되고 그러는데 그 바다가 험하다 보니까 이제 예. 그렇게 느껴지겠네요. 저 진짜 배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 나름대로 평온해지고 그런데 이키섬은 약간 구릉성 평원으로 돼 있어요. 예. 대마도는 가보셔도 아시잖아요. 예. 뭐 이렇게 정신없이 95% 이상이 산지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저 대마도 북단에서 이지하랑까지 버스 타고 와보셨죠? 예. 어떠세요? 거 지금도 뭐 그냥 버스 한 대, 차 한 대 다닐 정도의 폭이잖아요. 예. 예. 거기 사람 많이 살았다고 생각되세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죠, 사실은. 예. 지금도 뭐 거의 그 약간 평지 또는 해안선 쪽, 뭐 그쪽에만 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대마도고 이키섬에 들어오면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냥 구릉성 평원인 거예요. 구릉성 평원이라 섬은 작지만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안해요. 대단히 이제 교통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 특히 규슈 쪽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어떤 지역으로 그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여러 역사문화 흔적들이 이제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크기도 이제 저기 지도상으로 보면 작지만 저것도 또 몇십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밑에 조그만 섬들이 있죠. 예. 주변에. 그런 섬들이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이끼섬이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마도하고 다른 예. 이끼섬만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이 지리적인 특징이라는 거는 일단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런데 외부랑 또 격리가 되는 게 있어요. 예. 지금은 동력선으로 다니니까 그런데 무동력선으로 그 돛대를 달고 다닐 때는 일본 큐슈에서 하카다에서 이쪽 오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리고 이쪽 더더군다나 한국 부산에서나 예. 대마도에서 저쪽으로 갈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문화에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저기가. 아. 적어도 100년 전에 문화의 독자성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가. 아.
그게 중요했던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일본 행정구역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일본 행정구역이지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 섬에서 내려오는 고유한 역사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일부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실제 이키섬에서는 큐슈나 혼슈에서 볼 수 없는 그 문화 유적들이 예.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중요했던 거죠. 그럼 역사를 연구하는 차원에서는 특히 이제 한일 간의 역사 교류를 연구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뭐 연구의 보고 같은 섬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이키섬 그 박물관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동영상 있잖아요. 예. 동영상 그에서 마지막에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일본에서 큐슈에서 그 사람들이 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예. 그 사람들은 환도 대도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건너와서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또 가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일본에서 일본 역사를 볼 때 혼슈가 중심이 아니고 예. 큐슈가 중심이었을 때는 예. 큐슈로 전달되는 한국계의 선진 문화들이 예. 우선 걸쳐서 안주하는 데가 이키섬이 되는 거죠. 아하. 그랬다가 이키섬에서 어떻게 됐다? 다시 이제 그 큐슈로 넘어가는 예. 그런 어떤 그 거점적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제 뭐 역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발견되는 게 저 이키섬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도 발굴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격지라든지 어떤 마대 형태 그 석기들 이런 것들이 예.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타제 석기류 있죠. 예. 타제 석기류의 석기들이 지금도 조금씩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저기도 예. 사람이 살았던 그렇죠. 흔적들이 사람이 사는 발굴되는 예. 발견되는 그런 섬이다. 예. 이제 뭐 구석기 시대의 유물도 발굴이 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발굴되는 것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일본의 역사 시대 구분 중에서 야요이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유적 유물들이 발굴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먼저 설명을 해드릴 것이 예, 그 일본에서는 이제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조몽 시대라고 그래서 일본 고유의 그 신석기 시대라는 그 시대가 있는데 예, 그 조몽 시대의 유물들이 이키섬에서는 많이 나오질 않아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되죠. 지금까지 현재 조사된 거로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키섬은 어쩌면은 그 일본 혼슈나 큐슈 그쪽의 문화랑 그 교류가 예.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아 오히려 조몽 시대에는 예. 예. 그런데 야요이 시대라고는 시대의 유물들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야요이 시대라는 개념이 일본에서는 쌀농사 있죠. 예, 쌀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또 이제 그 청동기 우리나라 세영동금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 시기를 야요이 시대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야요이 시대는 일본에서는 이게 들쭉날쭉해요. 어떤 사람은 뭐 BC 5세기다 6세기다 그랬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BC 1세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야요이 시대에 대한 얘기는 BC 3세기 4세기 이제 그 언저리로 본 거죠. 예, 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고조선 후기나 사만 시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시대에 토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예.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기본 틀은 그런데 토기를 제작하는 기술 있죠. 예. 그 기술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그 소성 그 기술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좀 떨어지는 그런 그릇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볼 때는 그게 이제 어떤 한국계 문화와 굉장히 이제 그 연관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중국 사서에도 이제 요때부터는 그 문헌적으로도 기록이 좀 등장하죠. 그 문헌적으로는 기록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 차이나계 사람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온 것 같지는 않고 예, 아마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야나 임나 이런 쪽에서 차이나계 쪽이랑 교류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니까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야 건너 어떤 섬에는 일기라는 예, 일기라는 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기라는 섬은 이러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예,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외로 많이 안 돌아다녀요. 이렇게 해서 주섬주섬 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다 기록해놓고 그러고 우리는 그쪽에 물건을 사와야 되는 입장이고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사고팔고는 과정에서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뭐 야요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 일본의 시대 구분이 사실 이제 고분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3세기에서 기원 후 이제 3세기에서 6세기 뭐 요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고분 시대에 들어가면서 또 아주 특징적인 것이 이끼섬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고분이 발견된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발견되고 예. 그게 이제 많이 발견되는 게 두 가지일 건데요. 원래 많은 것도 있지만은 예. 또 하나는 이끼섬 자체에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전통을 계속 고수하니까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무덤들이 어쨌든 각 시대별로 다 있어요. 각 시대별로 다 있는데 이미 개발돼서 없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찾아질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시기적인 그 흐름 속에서 나중에 이제 한 11세기 정도 들어서면 이끼섬이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섬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책에 쓰셨던데 어떻습니까? 11세기, 12세기 경에 보면은 예. 그때 이제 예. 원나라 있죠. 예. 원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다가 일본 사람들 말로 면 진출이고 예. 일본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는 걸 진출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도 이제 뭐 우리가 나갈 때 해외 다른 나라 나갈 때 그 정복이라고 하면 그 진출한다고 그러는 건 똑같은 건데 그 원나라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 일본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 정벌하기 위해서. 예,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처음 있는 거죠. 처음 있는 건데 그때 그 공격할 때 몽골군이랑 고려군 연합군이죠. 예. 이제 여몽연합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몽연합군이라는 말은 조금 말이 좀 그렇고 고원연합군. 예, 고려와 원나라. 예, 예, 원연합군인데 그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이 집결지가 이끼섬입니다. 대마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 이끼섬. 이끼섬입니다. 대마도는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해 보실래요? 그런 데서 군사가 10만 명 주도 못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하포 거제 쪽에서 군대가 출발해서 이끼섬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원나라 같은 경우 강남에서 군대가 들어오는데 강남이라는 것이 지금의 항주나 뭐 소주 항주 그쪽에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 군대가 10만 군대가 들어와요. 10만 군대가 어디에 정착을 하냐? 이끼섬에서 묵는 거예요. 바로 이제 중국 강남에서 예. 해류를 타고 예. 바로 이끼섬으로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바로 이제 거기로 들어오는 거죠. 거기 들어와서 고원 연합군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일본이랑 그때 나라가 일본이니까 일본이랑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예. 또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이끼섬에서 또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게 뭐 도의의 입구라고 해서 그 여진족의 어떤 그 출몰 또 공격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이끼섬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이제 각주를 보니까 그 도의의 입구의 그 주인공들이 여진족이 아니라 발해나 거란족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셨던데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진족이라는 거는 후대 개념이에요. 이거는 예. 후대 개념인데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여진족이라고 않고 말갈인, 발해인 그랬거든요. 예. 거란인.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맞춰 볼 때 나중에 발해 사람들이 여진이라고 불렸을지언정 예. 당대에는 발해인이었잖아요. 그럼 발해가 또 같이 이제 그 발해랑 같이 툭탁툭탁거리고 했었던 거란, 물론 이제 그 거란이 발해한테 속해 있고 이제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건 여진이 아니라 거란이나 발해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발해는 일본이랑 교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교류가 많았는데
발해 사람들이 일본을 건너갈 때 kyushu 쪽이나 어디를 들어간다 하고 아니면 혼슈를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저 루트는 거쳐서 가거든요. 이끼섬을 거칠 수밖에 없다. 예. 하여튼 오랫동안 배에서 파도랑 싸우다가 그래도 이끼섬에 들어가서 숨 좀 돌리고 한숨 자고 물도 마시고 예. 몸 좀 가누고 있다가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뭐 그 발해의 어떤 그 해양 루트 뭐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끼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끼섬과 대마도 그리고 부산과 큐슈 사이에 해협과 해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이 해류를 좀 이해를 함으로써 그 이끼섬이 그런 역사 문화의 중요한 그 교통로로서 활용이 되었는지. 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면은 예. 1년 4계절 해류고 돌아가는 게 좀 나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대만 안류, 뭐 대마도 이런 그 해류들 있잖아요. 예. 대만 안류나 이런 해류들이 보면은 대마도랑 이끼섬 사이로 이제 흘러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대만 안류나 그 대마 해류를 갖다 타고 들어가는 해류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연안 해류라는 거 있잖아요. 예. 황해안 이런 것들이 그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물들을 활용해서 이제 다니는 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란이나 발해를 이해할 때 우리가 선뜻 그 거란이나 발해와 그 이끼섬과의 교류를 심증은 있지만은 확증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발해만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교류를 했다라고 일본이랑 교류를 했다는 생각을 안 하지요. 지금은 그런 생각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발해는 일본이랑 교류를 할 때 속초나 예. 아니면 지금 연해주 어디에서 동해안 쪽. 동해안 쪽으로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교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그 동해에서 배를 좀 타본 적이 있어요. 예. 동해에서 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 동해 배는 우리 한국의 남해나 서해 배랑은 격이 다릅니다. 그 위험도가. 예. 위험도가 격이 다른데 과연 그 해류를 건너서 왔을까? 저는 그건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발해가 이쪽 한국 신라도 그렇고 일본으로 교류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항로가 예. 지금 중국 요녕성 영구항 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발해를 갈 때 거기로 들어간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예. 당나라 때도 나오고 그러는데 당나라 사람들이 거기로 배를 타고 해서 발해를 간다고 그랬을 때 발해 사람들은 거꾸로 배를 타고 영구항으로 나와서 그 차이나게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당나라도 갈 수 있는 거고 더 느리면 신라로 갈 수 있는 거고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훨씬 안정된 항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해 연안로를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위험도가 현저히 줄어드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 생각을 안고 무조건 하고 발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해를 갖다가 그 가로질러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진으로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은 발해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뜬금없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다 여진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주족들, 여진족들이 그렇게 항로를 많이 썼다고요? 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 자료를. 미안하게도. 우선 하여튼 기본적으로 발해의 어떤 대외 관계에서 특히 이제 항로를 이용할 때는 예. 동해안보다는 황해 연안로를 따라서 훨씬 낫죠. 요동반도와 서북한 지역의 연안로를 따라서 예. 남쪽이나 그렇죠. 일본 쪽으로 진출을 했다. 예. 왕래를 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이끼섬의 어떤 지리적 특성 또 해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이해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끼섬에서 발굴된 유물이나 이제 뭐 문헌을 통해서 좀 그 이끼섬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은 얘기를 좀 진전시켜 볼까 하는데 먼저 선사시대 유물로서 이 이끼섬에서 발굴되는 유물 중에 좀 주목할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복골인데 이거 점치는 거잖아요. 예. 점치는 건데 소 견갑골 뭐 이런 거로다가
갖다가 이제 불로 지져보는 건데 이 사실 이거를 점치는 거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돼요.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저기 일본에서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학을 할 때 그 발굴 현장에서 저런 걸 직접 발굴해 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어떤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점친다라고 그러니까 길흉화복이라고만 생각해서 재수가 좋으냐 안 좋냐인데 재수가 좋고 안 좋고는 손바닥에 침 뱉어놓고 해도 돼요. 손 장심해서 이쪽으로 하면 좋고 이쪽으로 나쁘고 그럴 수 있는데 소견갑을 가지고 한다. 그거는 고조선 시대부터 저게 언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슴견갑골 돼지뼈다가 아니라 소뼈를 이용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불로 지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전승이 되는 거죠. 저런 것들이 이키섬에서도 발굴이 됐다.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일본 하면 신도 문화가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일본의 신도 문화, 흔히 신사 문화의 그 발상지로서의 신사가 또 이키섬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신사 문화라는 것이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이런 식의 신사짜리 뭐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현재 우리는 신사라 그러면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그 신사 뭐 이런 것들이 그 얘기를 하고 돼 있는데 실제 신사 비슷한 얘기는 우리 신라 초기부터 나와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신사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신라에서도 발견됩니다. 발견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키섬에서 어쩌면은 일본 학계에서 하는 얘기니까 일본 신사의 원형일지도 모르는 그런 신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키섬에는 희미하게 남아있지만은 신라 전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다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또 가면은 하는 거잖아요. 이키섬에서. 그 일본 학계에서 신사의 기원 문제는 아직도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은 퀘스천 마크더라고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데 그 퀘스천 마크에 하나를 풀 수 있는 일본 신사에서 그 모시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주의 암각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키섬에서 이런 츠키요미 신사가 발견되는 거는 일본 신사의 원형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부터 건너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신사 문화의 원형을 우리 한국 역사에서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거기서 신사에서 나오는 청동거울, 청동검 그렇게 하고 뭐 그런 변이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건 분명하게 야요이 문화 때 건너간 흔적들이거든요.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뭐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흥미롭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일본의 만엽집이라는 그 책에 보면 고대 일본에서 신라로 파견한 그런 사신단의 흔적이 또 거기서 발견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 몰랐죠. 그런데 그리고 저런 거 읽어보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요? 사실 만엽집이 다 해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해독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조각조각 해독이 됐다 하더라도 신라랑 관련된 얘기가 거기 나왔는데 더더군다나 신라로 가는 사신들 사절단 얘기가 나온 거죠. 어쨌든 큐슈 쪽에서 나오는 그런 그 신라와 큐슈 쪽의 정권들이랑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키섬을
교류는 어떤 하나의 중심지가 된 거죠. 예. 그거 뭐 하나만 있어서 만엽집에 남겨놨겠어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은 제가 이제 늘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 배 타고 다녀 보니까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배 대놓고 밥도 제대로 먹어봐야 되겠고 예. 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신라로 보낸 사신단 뭐 여기에 대한 기록이 이제 그 만접집에 있다고 했는데 유적으로도 지금 이제 그 무덤이 남아 있다고 하잖아요.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목은 견당사의 무덤이다, 관인의 무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신라하고 연관이 되는지 그걸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사라고 그러니까 당은 뭐 중국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당나라 당체라. 네, 당나라 당체인데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신라 사람 있잖아요. 한국 kult가 당으로도 많이 했어요. 예, 실제 당나라와 직접적인 교류는 이런 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이런 때 있잖아요. 이런 데에 불교 문화가 굉장히 번성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랑 이제 당나라랑 교류를 하는데 그것도 신라를 경유해서 하는 거예요. 신라를 경유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너무 좀 편협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냥 일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때 왜죠? 예. 왜? 뭐 이런 나중에 일본으로 바뀌었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조금 이렇게 자기들과 다른 문화 또 혹은 어떤 선진 문화 등등 이런 걸 표기하고 외래 문화 오는 걸 갖다가 그 당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당나라랑 직접 교류한 것들이 거의 많지 않고 대부분이 신라나 발해 이런 나라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예. 그 신라나 발해 이런 사람들을 당으로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는 거죠. 공식 문서상에는 신라면 신라, 당은 그 발해는 발해하게 해놓겠죠. 그런데 뭐 초원에서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뭐 사가와현 같은 데 가면은 그 당나라 진이라고 당진이라고 해놓고 가라스를 부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가와랑 여기 이키섬이랑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예. 뭐 당나라 당자를 가라로 읽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자도 한도 가라라고 똑같이 있잖아요. 가라꾼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명으로 볼 때 이제 그 가라의 훈독으로 카라를 이렇게 이제 뭐 흔히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적지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 볼 게 요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견신라사 예. 육기 묘비인 것 같고요. 예. 요게 지금 이제 가라산 표기된 지역인데 예. 요게 이제 그 카라카미 유적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저 이키섬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산이에요, 저 산이. 중심적인 산인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금 가라산이라고 붙인 건가요? 예, 가라신이죠. 예. 가라신이 거기다 가라신이라고 딱 써놨잖아요. 예, 예. 가라신이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그 신라계 사람들이 예. 신라계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가야계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저기에서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예. 뒤에 보면 이제 또 다른 그 당인신 묘, 요 당인신 유적도 있는데 요것도 당나라 당자를 쓰면서 그건 우리 역사 거의 내가 보면 신라계라고 봐야죠. 예, 이것도 예. 예. 그 결국은 이제 그 상당히 그 이 한반도 쪽하고 활발한 어떤 그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중기무역을 하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그 대마도가 예. 조선이랑 그 일본 막부랑 일본이랑 중개무역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다만 흔적으로 볼 때는 문화의 흔적으로 볼 때는 일본계 사람들보다는 한국계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지금까지는 이제 뭐 유적이나 유물을 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문헌 기록으로도 이제 이키섬에 관한 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제일 먼저 기록으로 등장하는 건 고려사에 등장한다고 좀 읽었거든요. 고려사 문종 때 이제 1073년 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요때 이제 그 이키섬이 고려사에 등장하게 된 계기들. 우리는 이제 그 얘기들을 잘 안 가리키는데요. 그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는 왜
한일 간의 교류를 안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그냥 그 삼국사기 있죠. 예. 삼국사기에서도 보면은 일본이랑 교류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국 그 신라 본기에만 보더라도 외와 신라의 그 전투 기록, 전쟁 기록 이런 것이 또 교류한 기록이 한 30번 정도가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좀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연구를 안 한 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 기록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백제가 선진문물을 전해줬다예요. 예. 선진문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백제는 일본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신라도 백제도. 근데 신라는 맨날 저 전쟁을 해서 그 침략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안 했던 것 같고 예. 백제는 거기 가서 뭔가를 한 것 같으니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고려 시대 때는 더 많아요 이게. 고려사를 찾아보세요. 일본이랑 찾아보시라고. 내가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책을 정리를 하다가 고려시대 때 일본과의 교류는 어떠했나 하는 자리를 찾아봤더니 명지대학의 그 김무순 박사님께서 그 일본과의 그 교류 자료를 다 찾아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예.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거 안 가르치고 있었네. 그런데 문종 때 기록되고 그때 그 이키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기록되는 거는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키섬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 막부 애들이랑 좀 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 세력인 거야. 그러니까 이쪽 막부를 갖다 기록할 거 하는 거고 우리는 따르게 사신이 와도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에서도 이거는 니네는 별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조선 때도 그런 현상이 보여요. 이키섬으로 보내는 사신이랑 일본 그 큐슈로 보내는 사신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사신이 출발하는데 너는 여기로 가고 너는 저기로 가. 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큐슈한테 이키섬 얘들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줘. 뭐 그런 것도 보내고 이제 그래서 보니까 아마 그 이키섬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쟤들이랑 조금 달라. 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원연합군이 일본 열도로 이제 향하는 가운데 그 기록이 지금 문헌적으로도 기록이 돼 있는 건가요? 원사에 있지요. 10만 군대가 오는데 돌아갈 배가 없는 거지. 그 원나라 군대는 들어왔는데 원나라 이제 배가 다 날아간 거잖아요. 주저앉은 거죠. 주저앉았고 거기에 그 원정군으로 왔던 그 사람들은 이키섬에 난민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 왕조가 이제 개창되고 나서 태조실록에 보면 그 외구의 어떤 약탈 행위 규모의 기록이 있다고요? 엄청나요. 실제 우리가 북방 영토를 포기하는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왜구들 때문에 조선의 그 초기 주력 군대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려의 모든 군대들이 다 거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의 출현이 네. 사실 이 외구의 출몰하고도 깊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렇다 보면 조선 건국이라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성계 공이 드높아지죠. 왜구랑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이성계가 큰 뜻을 먼저 딱 이제 태종 때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정벌보다는 회유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뭐 그런 어떤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종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 북방 영토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방 영토에서 실전을 하든 않든 간에 모든 군사력은 실전 준비태를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마도나 이키섬으로 군대를 돌리면은 전선이 양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쌀말이나 주고 필요한 물품 주고 그렇게 하고 모든 군사력은 북방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일 전쟁을 거치면서 예. 이키섬이 예. 조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인식으로 안 좋은 인식으로 갖고 예. 그 조선 사람들의 가장 아픈 땅이 이제 이키가 된 거죠. 이키섬은 늘 일본에서도 이 어떤 때는 일본이고 어떤 때는 일본 아닌 거예요. 예. 이키섬 연구를 해가지고
동아시아사에서 이키섬의 역할, 이키섬의 그 역사적 위상 이런 거를 좀 연구를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